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라는 책입니다. 김다슬 지음 슬로우 어스 그림 스튜디오 오드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해는 쉽고 관계는 어렵다.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매일 무너져도 다시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삶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둡니다. 예전에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씩 따지고 바로잡기 바빴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소모성 일이기에 더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나부터 믿고 나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진짜 내 사람이 있음을 안 이후로는 말입니다. 오해는 불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가득한 인연에서 알맹이만 남는 것입니다. 원래 인맥이란 허울 좋은 말입니다. 겉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별로 없습니다. 알맹이 겉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흙과 껍데기는 후두둑 후두둑 털어내야 옳습니다. 거칠애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소중한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고작 사소한 오해로 틀어지는 사이 마치 오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처럼 굽니다. 그런 인연은 빈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마음 다칠 일도 아닙니다. 걸러내고 남은 내 사람과 무르익으면 될 일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과 애써 가까워지려고 할 것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부족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날 때만 만나는 관계는 어차피 한계가 명확합니다. 나는 상대를 위해 시간을 낼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상대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원래 상대를 우선시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스케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우정이 될 수도 있고 번거로움이 될 수도 있고 여가 또는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수하고 시간을 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과는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가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의 이기적인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기에 일찌감치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인연을 걸러주는 걸음종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걸음종이와 같아서 흐를수록 자연히 나쁜 인연을 걸러줍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속이 꽉 찬 알맹이 같은 사람만 곁에 남습니다. 유익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관계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관계가 제일 먼저 사라지고 친분이 있더라도 얕은 관계가 그 다음 사라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이 알아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질구레한 인연은 결국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주변에 해로운 관계가 인연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속을 태우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누가 내 사람인지 진실로 좋은 사람인지 애써 알고 싶다며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중 누가 내 사람인지 선명하게 가려줍니다. 할 도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느새 알맹이인 내 사람만 남아 건강하고 이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나쁜 일 하나가 하루를 망칩니다. 좋은 사람이 10명 있어도 싫은 사람 단 한 명이 하루를 망칩니다. 손에 가시가 깊숙이 박히면 가시 박힌 부위를 제외한 손과 몸 전체가 멀쩡해도 몹시 신경이 쓰이고 아픕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상처가 덧나 퉁퉁 붓고 고름이 찹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싫은 사람 하나가 자꾸만 신경 쓰이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싫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별거 아닌 듯해도 아주 밉고 짜증나서 하나하나 날카로운 가시처럼 파고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엮이기 싫습니다. 문제는 보기 싫어도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기저기 얽힌 관계 때문에 봐야 한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 안에 들어와 고통을 주는 모래알처럼 제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싶습니다. 한데 그럴 수도 없으니 몹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퉁명스러워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겁먹지 말고 칼같이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더는 마음대로 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싸움이나 인신공격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날카롭게 따박따박 따지기만 해도 상대는 꼬리를 맙니다. 때론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나의 소중한 하루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실망은 생각보다 작은 일입니다. 실망은 의외로 작은 일입니다. 거대하게 인식할 거 없습니다. 해로운 것은 실망보다 크게 해석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차분히 보면 작은 실망에 불과한데 실체보다 큰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실수나 작고 불편한 일은 매우 흔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니 또 이러네, 그럴 줄 알았다와 같은 말이 입에 붙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많은 실망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어서 인식하는 게 습관화 됐다는 점입니다. 결함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것은 좋은 태도지만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자존감을 갉아먹기 때문인데요. 반복하다 보면 여유를 잃고 덩달아 너그러움도 잃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망은 작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이 겪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연속적인 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조건 한 가지 이유로 생겨난 사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각 별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뭘 해도 운이 없네. 난 늘 이런 식이야. 보다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인식 방법은 자책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막아주고 스트레스를 가볍게 해줍니다. 자신이 좀 섬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섬세한 사람이 빨리 지치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쉽게 지칩니다. 같은 시간을 마주해도 받아들이는 정보와 감정의 양이 타인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눈빛과 표정 변화를 읽고 기분을 추측합니다. 말투와 대화의 흐름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그에 맞춰 신뢰가 되지 않도록 가는 말을 조심히 고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아픔과 울분을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느끼고는 녹초가 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만큼
에너지 소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대화와 공감을 나누는 과정이 무딘 사람보다 복잡하고 깊습니다. 섬세하게 감지하니 비교적 빠르게 소모되는 셈입니다. 상대를 덜 배려하고 덜 신경 쓰고 덜 생각하는 것으로 추슬러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깊이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 지속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쉽게 지쳐서야 소중한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놓치는 게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그만큼 잘해내기보다 오히려 놓치는 게 많아집니다. 지레짐작과 겁이 늘기 때문인데 그럴 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걱정의 특성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을 끝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면 우선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시야가 좁아집니다. 나에게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싶어서 불안감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모든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좋지 못한 관점이 길러지고 습관적으로 움츠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애태우고 근심하고 상심하느라 말입니다. 먼저 걱정은 끝이 없다는 특성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인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겁내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거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며 내려놓음으로써 해방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집니다. 지독한 게으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데요. 할 일을 자꾸 미루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고 스스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자꾸만 미룹니다.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에게 미루는 태도는 며칠 정도는 괜찮습니다. 무한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몇 주, 몇 개월 미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이어트나 운동, 꾸준히 해야 하는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도 본인이 나태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실망이 거듭되면 자책하게 되고 이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할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다시 미루게 되고 더 실망하고 또 자책하고 더욱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렇듯 나태함은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나중엔 죄책감마저 듭니다. 이럴 땐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고 하찮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악순환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먼저 말이 통합니다. 대화해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이 툭툭 끊어지거나 말문이 턱턱 막히거나 할 말이 금세 없어집니다. 서로 관심 분야가 비슷하고 생각도 닮아야 말이 통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일단 말부터 통해야 즐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레기보다
편안합니다. 설렘은 좋은 거지만 감정 기복의 일종입니다. 오르내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는 감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안정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설렘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설렘보다 편안한 안정감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 맞습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무얼 해도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야지 한 사람이 자꾸 딴 방향을 보고 걸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몇 배로 힘이 듭니다. 네 번째는 별거 아닌 말도 즐겁습니다. 딱히 웃긴 농담이나 놀랄 만한 센스가 아닌데도 자꾸만 광대가 승천합니다. 내가 자주 웃는 건 나와 맞는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좋은 사람은 무조건 인성이 좋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과 나에게 좋은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랑 잘 맞아야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개떡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안드레아 오원 지음, 김고명홍 김, 글담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가진 개떡 같은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와 다른 행동을 선택하고 연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명쾌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법 따위는 없습니다. 감정을 마취하는 습관을 끊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마음을 마취시킵니다. 우리는 뜨거운 난로에는 손을 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픈지 알면 멀리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을 마주했을 때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그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주선의 몸을 꽁꽁 묶고 곧장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마음을 마취시키는 이유가 자신의 인생을 증오하기 때문이든 그 인생을 견뎌내기 위해서든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똑바로 보고 자기 앞에 닥친 역경을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꿋꿋이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면 회복 탄력성과 행복감이 커지고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마음을 마취시키는 습관이 기분을 개떡같이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점이 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감정을 외면하는 게 감정을 직시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묻혀 있는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깽판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남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면요, 불행해집니다. 비교, 그것은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비교의 덫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 의례 비교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 사람은 온라인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동료나 절친, 연예인, 길에서 본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행동, 그 사람의 외모를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없고 절대로 저 사람처럼 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상대방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나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과 같은 경지에 이르고 싶다는 욕심에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잘나 보이는 사람도 실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습니다. 비교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셜미디어 때문에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진을 찍을 때 배에 힘을 주고 휴가지에서 폼을 잡고 일부러 파트너에게 입을 맞추고 여하튼 기똥차게 살고 있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 합니다. 그들도 화장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매일 출퇴근하고 자녀와 씨름하고 돈 문제로 고민하고 배가 더부룩할 만큼 아이스크림을 퍼먹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평범한 활동이 하루의 98%를 구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일상인 줄 알고 비교하는 삶이 사실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고르고 고른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걸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할 때 웬만해서는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단점을 찾아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는 건 자존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방법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나의 성공을 인지하기 위해 성취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요점만 간단히 적어야 합니다. 승진했는데 연공서열상 내가 다음 차례였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싶더라도 꾹꾹꾹 참고 승진했다라고만 쓰면 됩니다. 2018년에 우수 영업인에 선정됐다. 근데 기준이 좀 낮았다라고 쓰지 말고 2018년에 우수 영업인에 선정됐다라고만 쓰는 것입니다.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가볍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부터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것, 고향에서 타지로 나온 것, 술, 담배를 끊은 것, 아이에게 변기 사용법을 훈련한 것, 셀프, 네일 아트법을 터득한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일이 아니니까 있는 대로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록을 적은 다음에는 목록을 보면서 한껏 자부심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걸 극도로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부심이 자기 도취나 허세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성취했어도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다음 할 일을 하는 게 더 고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너무 나대면 못 써라고 보는 것입니다. 못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냥 몸을 낮추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여깁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이 모든 걸 이뤘어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어서 이 모든 걸 이룬 나 자신이 대견스러워 라고 말하면 됩니다. 딱 1분 동안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취 목록과 자부심은 오로지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이 성취한 일이 우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취한 일을 똑똑히 알고 우리를 대견스럽게 여길 차례입니다. 그 모든 걸 성취했는데 어떻게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주저앉히는 비교 습관을 다스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개소리 따위는 웃으면서 넘겨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 아이로 살아가면 결국 나쁜 아이가 됩니다.
남의 비위를 일부러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하게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 각종 계획을 짜고 부탁을 들어주고 온갖 것을 챙기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은 속으로는 싫으면서도 이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싫다고 말했다가 거부를 당하고 미움을 살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느니 거짓말을 하는 쪽을 택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고 흡족해 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남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모두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아니지만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대부분 남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남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항상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물론이고 그때그때의 기분마저도 남들이 자신을 이러저러하게 생각할 거라는 판단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인간이고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습관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 습관 때문에 머릿속에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만들어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매사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내면의 비판자에게 땔감을 공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고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매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타파하겠답시고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영혼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바로 응답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화난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연락을 했으면 답을 하는 게 예의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평소에 민감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감한 게 무조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세심함을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때 자기 안의 도화선에 급속도로 불을 붙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파국적 사고의 대가이거나 기쁨 회피의 전문가라면 기쁨을 마다하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길어서 도대체 진정한 기쁨이란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숨을 헐떡대고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진짜인 줄 알면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볼을 꼬집어 보게 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을 선사합니다. 기쁨은 피부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온몸의 뼈와 세포를 울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기쁨을 느낄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기쁨을 만끽하려면 불편하더라도 그런 기분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좀 더 오랫동안 느껴야 합니다. 자신이 비극을 예행 연습하고 온갖 변명을 만들어내며 기쁨을 밀어내려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끝끝내 기쁨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둘러보며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밀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기쁨을 누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인생이 주는 선물입니다. 심각한 고민들을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